당신, 연희 씨 맞죠? 저를 아십니까? 15년 전 비행기 추락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내가 딸 수아의 결혼식에 재벌 사업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틀림없이 죽은 아내였지만 그녀는 저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난 1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딸 수아의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또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회색 정장은 15년 만에 처음 입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엔 편의점 유니폼이나 택배 작업복만 입고 살았으니까요. 연희야, 보고 있어? 우리 딸 시집가는 날이야. 마음속으로 수없이 아내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15년 전 싱가포르발 비행기가 남중국해에 추락한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아내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새벽 근무 중 걸려온 그 전화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서연희 씨 가족분이십니까? 싱가포르발 SA516편이 남중국해 상공에서 실종되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의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고 편의점 타일 바닥에 액정이 깨졌습니다. 제 삶도 그날 그렇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는 동안 저는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유독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신랑 측 혼주는 화려한 한복을 입은 부부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예식장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냈지만 그 빛조차 제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 아빠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친척 어르신들의 위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딸이 잘 자라서 대기업 과장까지 됐다니.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저렸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중학교 입학하던 날, 대학 합격하던 날, 첫 출근하던 날. 그 모든 순간을 혼자 지켜봐야 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식장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기 장 회장님이 직접 나오시네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돈 어른인 장민경 회장은 국내 5대 화장품 기업을 이끄는 여성 재벌이었습니다. 평소 비서를 보내는 그녀가 직접 로비로 나가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객들조차 의아해하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며 장 회장이 한 중년 여성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이었지만 장 회장은 그녀를 극진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 여성은 걸음걸이에 여유와 품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핸드백을 들고 절제된 미소를 지으며 걸어오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에는 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옆에 여성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10m, 5m, 거리가 좁혀질수록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왠지 낯익은 실루엣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성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 제 온몸의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다리에서 힘이 스르륵 빠져나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체격, 모든 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 오똑한 콧날, 가늘고 우아한 목선. 모든 게 15년 전 제 곁을 떠난 아내 서연이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5년의 세월이 더해진 연희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희는 분명 죽었습니다. 비행기 승객 명단에서 확인됐고 장례식까지 치렀습니다. 시신을 찾지 못해 빈관에 영정 사진만 모셨지만 분명히 사망 신고가 접수되었고 재적 등본에도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그 연희가, 아니 연희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멀쩡히 서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장 회장이 저를 발견하고 크게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저는 얼른 자세를 고쳐 잡으려 했지만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시는 이지원 대표님이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자 최고의 사업 파트너죠. 장 회장의 소개가 귓가에 울렸지만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목소리까지 연희와 똑같았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음성, 정중하면서도 따뜻한 어조, 말끝을 살짝 올리는 억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희야, 정말 당신이야?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알아봄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관계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제가 긴장한 줄로만 알고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측 혼주석에 홀로 앉아 있었지만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객석의 이지원을 훔쳐봤습니다. 장 회장 바로 뒤에 앉은 그녀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곧게 세운 어깨, 턱을 살짝 들고 앉은 자세,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눈을 가늘게 뜨는 벌이까지 모든 게 아내 연희와 똑같았습니다. 갑자기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때였습니다. 새벽 5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연희 씨 가족분이십니까? 항공사 직원 특유의 딱딱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발 서울행 SA516편이 오늘 새벽 2시경 남중국해 상공에서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연희 씨께서 해당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며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바닥에 부딪혀 액정이 거미줄처럼 깨졌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계속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사흘 후 비행기 잔해 일부가 남중국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승객 178명 전원 사망 추정.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8살 수아가 아빠, 엄마 언제 와?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아이를 꽉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빈관에 연희의 영정 사진만 놓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검은 리본을 단 8살 수아가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주로서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해야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이지원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연희가 맞는 걸까? 아니면 그저 놀랍도록 닮은 사람일 뿐일까? 하지만 세상에 저렇게까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 체격,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두 일치하는데 말입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장 회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장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흔쾌히 응했습니다. 예식장 카페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지만 제 심장 소리는 요란했습니다. 회장님, 이지원 대표님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장 회장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갑자기 지원 씨를 물으시는 겁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셔서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3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신규 화장품 법인 설립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죠. 현지 직원들과 중요한 회의를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응급차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장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병원에서 며칠을 치료받았는데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옆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더라고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의식도 없는 상태였어요.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 어선에서 구조된 표류자라고 하더군요. 신원 미상이라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3년 전이라면 비행기 추락 사고 2년 후입니다. 병원 측 말로는 2년간 여러 병원과 보호시설을 전전했다고 하더군요. 기억을 전혀 찾지 못하고 있었대요. 자기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퇴원할 즈음 그 여자도 의식을 회복했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자기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의사 말로는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해리성 기억상실증이라고 하더군요. 뇌에 물리적인 손상은 없는데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커서 과거를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라고 했습니다. 장 회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언어 능력은 그대로더라고요. 영어도 유창하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는 모국어처럼 완벽했어요.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아 보였고요. 제가 회복하면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뭔가 느낌이 왔어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 채용은 어려웠지만 제가 싱가포르의 이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비서로 채용했죠. 장 회장의 얼굴에 감탄이 어렸습니다. 일을 시켜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천재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화장품 업계에 대한 이해도, 마케팅 감각, 재무관리 능력, 모든 게 탁월했습니다. 마치 전생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처럼 익숙하게 모든 걸 해냈어요. 3년 만에 제 오른팔이 되었고 5년 뒤에는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획기적인 전략으로 회사를 구해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리라고. 제가 초기 자금 50억을 투자해줬고 지원 씨는 그걸로 화장품 유통회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싱가포르 한 곳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3개국에 지사를 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연 매출 500억 규모죠.
장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장 회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간대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15년 전 비행기 추락, 2년간 표류와 기억 상실, 13년 전 장 회장과의 만남,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장 회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혹시 지원 씨를 아시는 겁니까?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신기해서요. 기억을 잃은 분이 그렇게 성공하셨다니. 장 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지원은 제 아내 서연이일지도 모른다고.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장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지원 대표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회장님의 은인이시니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장 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셔츠를 꺼내 입고 면도도 깔끔하게 했습니다. 가방에는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온병에 담은 대추차였습니다. 밤새 대추를 정성스럽게 끓여 만든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연희는 생리통이 있을 때마다 이 대추차를 찾았습니다. 제가 끓여주면 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마셨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호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보온병을 꺼내놓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다시 보온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텐데.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을 했지만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흰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색 슬랙스, 연희가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어깨에 맨명품 가방, 절제된 화장, 우아한 걸음걸이, 모든 게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15년 전에 평범한 주부 연희와는 다른 모습이었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 특유의 우아함, 지적인 눈빛, 부드러운 미소, 모두 연희의 것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앉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은인이시라고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대추차인데 혹시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구수하고 달콤한 향기가 테이블 위로 퍼졌습니다. 대추차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차를 받았습니다. 하얀 도자기 찻잔에 붉은 대추차가 담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맛.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해요. 어디서 마셔본 것 같은데. 누군가 이런 차를 자주 끓여줬던 것 같은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죠. 제가 기억하는 건 13년 전부터니까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5년이 지났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세포 깊숙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었다면 찾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찾고 싶었죠.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병원에서, 보호시설에서 매일 밤 울면서 기억을 되찾으려 애썼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에도 실종 신고가 없었고 제 얼굴 사진을 공개해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가족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미 모두 절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들이 당신이 죽은 줄 알았다거나 아버님은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건가요? 우린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사이인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오른쪽 어깨에 점이 3개 있죠. 일자로 나란히.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작은 흉터도 있어요. 대학 시절 자전거 사고로 생긴 것.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사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옷으로 가려져 있는데 왼손 약지에 미세한 반지 자국도 있을 겁니다. 결혼 반지를 오래 끼고 있어서 생긴. 그녀가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로 약지에 희미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되어 모서리가 약간 닳았지만 소중하게 간직해온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사진을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 그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자. 이건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자가 저예요?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 어깨에 점 3개도 보이죠? 정말로 사진 속 여자의 어깨에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딱 하루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 증명해 보일게요. 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남자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 대추차의 향기가 자꾸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뿐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15년간 혼자 수아를 키우며 살아온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너무 긴장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성남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 왔던 것 같아요. 제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아니요.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이 단지, 이 건물들이 낯설지 않아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701호 앞에서 제가 열쇠를 꺼내는 동안 그녀는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평범한 이룸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되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소파, 오래된 TV, 식탁, 부엌. 이상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처음 와본 곳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저 소파에 앉아본 것 같고 저 부엌에서 요리해 본 것 같아요. 그녀의 시선이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끌리듯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탄천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풍경?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꿈에서 계속 봤어요. 이 강, 이 산책로, 저 다리. 제가 모르는 사람과 함께 여기 서서 저녁 노을을 보는 꿈을. 저는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15년간 혼자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앨범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수아의 돌잔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기, 그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이 여자가 당신이에요. 제가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20년은 젊었습니다. 정말 저예요? 네. 오른쪽 어깨 보세요. 점 3개가 보이죠? 다음 장을 넘기자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입은 신랑. 명동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이에요. 20년 전 5월에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을 보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은 제 아내예요. 서연이. 그게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싱가포르 출장을 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모두 사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 있었어요. 서연이. 그녀가 그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아파트, 베란다, 갓난아기, 남자의 얼굴. 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제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정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15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연희야.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장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어른 지원 씨가 오늘 오후 싱가포르로 돌아간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곧장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출국장을 헤맸습니다. 싱가포르행 게이트를 찾아 뛰어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탑승권을 들고 있는 그녀를. 대표님,
제가 숨을 헐떡이며 불렀습니다. 그녀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기를? 가면 안 됩니다. 저는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평생 당신 옆에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드릴게요.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올려다 봤습니다. 15년을 혼자 살았어요.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하며 울었어요. 이제 당신을 찾았는데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요. 제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싱가포르 창의 공항행 SA 235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싱어포 에라인즈 플라이트 SA 235 to 싱어포 CHANGI 에포트 이즈 나우 보딩. SA라는 항공사 코드를 듣는 순간 그녀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 창가 좌석 17A. 안전벨트를 매는 손. 승무원 여러분, 이륙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목소리. 이륙 30분 후 시작된 심한 흔들림. 승객 여러분, 잠시 난기류를 통과 중입니다. 하지만 흔들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비명소리, 떨어지는 산소 마스크, 비상 착수 준비, 엄청난 충격, 밀려드는 차가운 바닷물. 연희야. 무릎 꿇은 제 목소리에 그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준 씨.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희야. 저는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껴안았습니다. 기억나요? 다 기억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렴풋이. 당신 얼굴이, 우리 딸이, 대추차, 탄천.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물이 차갑고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있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공항 로비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15년의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정말 우리 집이네요.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기억났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기억, 부엌에서 요리하던 기억, 베란다에서 남편과 탄천을 바라보던 기억. 단편적이지만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한 후 정신을 차려보니 어딘가의 해변이었어요. 무인도 같았어요. 며칠을 그곳에서 표류하다가 어선에 구조됐는데 그때는 이미 기억이 사라진 후였어요. 제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며칠 후 수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집에 좀 와줄래? 아빠가 할 이야기가 있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수아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여자를 보고 가방을 떨어뜨렸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 엄마.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정말 많이 늦었지? 수아가 외치며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연희는 서연이라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사망 처리됐던 신분도 회복했습니다. 장 회장은 연희가 한국에 남기로 하자 아쉬워했지만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우리 가족은 사진관을 찾았습니다. 저와 연희, 수아와 사위.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며 행복한 순간이 담겼습니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다시 만난 날. 연희가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났습니다. 매일 저녁 퇴근 후 함께 탄천을 걸었습니다. 손을 꽉 잡고 15년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채웠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찾아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아이가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베란다에서 연희가 말했습니다. 손주 볼 수 있게 됐어요. 1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연희야,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여보. 별빛 아래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죽음도 기억 상실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